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차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한국뇌건강연구소 이어비 박사님을 모시고 뇌파 훈련 가능한 뉴로 피드백 시스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글로벌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업적을 하고 계신데 우리 이어비 박사님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뭐, 이렇게 토요일 이른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회장님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6월 달에도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딱 1년 만에 다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뇌파 쪽으로 종사한 지가 한 16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쭉 개발해 오고 또 뭐 시스템을 시장에 보급해 보고 하면서 현장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제품들을 좀 오랫동안 개발해 오다 보니까 오늘 소개하게 될 뉴로 옵티마라고 하는 제품까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실생활에서 어떻게 뇌파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뇌과학 박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특이하게 저는 학부는 경영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사는 스포츠의학, 박사는 이제 뇌과학하고 뇌교육학을 했는데 뇌교육학은 제가 아직까지 학위를 못 받았습니다. 논문을 못 써가지고. 저도 원래 사회생활은 뭐 대기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총무도 하고 기획도 하고 마케팅, 뭐 영업 총괄도 해서 제가 관리하던 조직의 연간 매출이 한 500억 정도 되는 그런 지사에서도 총괄 관리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10년 동안 한 10번의 직업을 바꾸다가 2007년도에 제가 키롱센터라고 하는 태권도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가맹도장을 1250개를 만들었어요. 가맹도장이 1000개가 넘으니까 이게 무슨 사업을 해도 되더라고요.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도장의 홍보만 해도 예를 들어서 카렌다, 어린이 성공 카렌다를 제가 개발을 해서 일주일 동안 주문을 받았는데 2만 5천 부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좀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도 느끼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태권도장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요즘에 산만한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장 쪽의 일은 조금 멀리하고 뇌과학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뉴로 피드백을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한 15년 정도, 16년 정도 됐는데 뭐 저는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이제 뇌건강연구소 그리고 주식회사라 한국 비엔에스 교육문화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이제 개발한 게 키롱 성장 비만 프로그램, 그다음에 어린이 성공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성공 교육은 제가 성공 교육을 직접 받았습니다. 9주 동안 굉장히 유명하신 옛날에 성공학 강사가 있었는데 이용건 박사님이라고 그분의 연구소에 9주 동안 강의를 듣고 이걸 아이들한테 이 성공학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제가 직접 9주 동안 교육받은 거를 1년 과정으로 만들어서 태권도장에 보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성공 카렌다도 개발을 해가지고 뭐 일주일 만에 2만 5천 부도 이제 팔아보고 그랬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태권도장 관련해서 성공 경영 관련해서 이제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 전문가 양성 과정도 한 300개 이상 강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쭉 개발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해왔었는데 제가 원격 제어 자동화 뉴로 피드백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 뇌파를 검사하면 이걸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특성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자동 분석 시스템도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뭐 학교나 학원이나 또 상담센터, 약국 이런 데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뇌파 훈련을 주로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서 합니다. 이거를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훈련을 30분 동안 한다는 게 굉장히 지겹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뇌파로 자동차를 움직이고 토마스 기차를 움직이고 로봇을 움직이는데 그게
뇌파 훈련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게 몇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뉴로피드백 훈련용 토마스 기차, 자동차, 그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왔고요. 대부분이 다 정부 지원 사업 조금씩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다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메타인지 태권도 프로그램을 조만간에 태권도장에 보급을 할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태권도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메타인지 방식으로 태권도 수업을 하게 되면은 요즘에 굉장히 산만한 아이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충동적인 아이들.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뭐 초등학교 3학년이 교감 선생님을 뺨을 때리는 그런 뭐 장면도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또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막 자살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 뇌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욱더 대중적으로 좀 보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저희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뇌파 분석 알고리즘 같은 것도 제가 개발을 해줬고요. 특정 국가에서 군부대의 문제 사명들을 이렇게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뇌파 분석 알고리즘도 제가 개발해 준 적이 있고, 뭐 말레이시아에는 뇌파 분석하고 뉴로피드 훈련 시스템을 개발해서 납품을 한 적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가만히 있는데 저희 시스템 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을 해서 분석 알고리즘은 좀 외주를 제가 받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로운 건데 요즘에 이제 심리 상담이라든가 치유 업계에서는 아로마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향기가 코로 향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뇌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치유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그 순간에 대한 치유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이게 안정적으로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뇌파를 만들어서 합리적인 사고와 생각과 행동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습관화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뇌파 분석을 통해서 AI가 그 사람한테 필요한 아로마 솔루션을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는 이런 이제 뇌파 분석 알고리즘도 제가 작년에 개발을 해줬고요. 오늘 이제 소개드리는 헤드밴드 자체만으로 프로토콜 선택이 가능하고 뇌파 훈련이 가능한 자동화 뉴로 피드백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차차 후에 가서 제가 개발한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아이들의 뇌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짜 아이들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하고도 직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강력하게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원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그냥 겉으로만 보여지는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니까 25%입니다. 걸어다니는 애들 4명 중 1명은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제가 낸 게 아니고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 이런 다양한 그 정부 기관에서 통계를 낸 건데 4명 중 1명은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게 최근 통계가 아니라 벌써 한 10년 전에 나온 통계입니다. 그 통계가 대표적으로 뭐냐면 ADHD 들어보셨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이게 그 아이의 특성이나 뭐 이 성격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뇌 상태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막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애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원래 그런 애가 원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아이의 뇌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 겁니다. ADHD 그다음에 틱 아시죠? 틱. 네, 음성 틱, 뭐 운동 틱 여러 가지 틱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행동 장애에 분류가 되고요. 적대적 반항 장애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온 초등학교 3학년이 교감 선생님 뺨 때리고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뉴스거리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다음에 불안 장애 이런 것들을 가진 아이들이 4명 중 1명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아이들 ADHD가 뭐 3년째 23% 증가했다. 미국도 ADHD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총기 난사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되게 자기 충동성 제어를 못하고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뇌파 특성을 보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세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졸릴 때
꿈을 꿀 때, 꿈을까지는 아니지만 좀 머리가 멍하고 졸릴 때 나오는 뇌파가 주도적이에요. 낮에도. 그러니까 뇌가 맑게 각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반수면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충동 제어를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군대 가면 보호 관심 사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는 언제 사고 칠지 몰라요. 탈령할지 몰라요. 적응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제 그 관리하고 보호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요. 이게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A급이 한 3.5% 정도, B급까지 합하면 11%, C급까지 합하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이 보호하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또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 나오면 사회 부적응자나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결코 노후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치매에 걸리거나 굉장히 가난하고 그런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 요즘에 이제 노인 범죄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고령화가 될수록 증가하는 게 뭐냐면요. 노인 범죄가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 뭐가 증가할까요? 노인 의료 비용이 아주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치매 환자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어, 이 어르신들, 노인들 의료 비용도 굉장히 앞으로 국가 재정에 막대한 어떤 그 부담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원천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인, 그다음에 성인, 그다음에 군인, 그다음에 학생, 학령기로 이렇게 되돌아가 보면 어렸을 때의 아이들 두뇌 건강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빠르게 그러니까 뇌 구조가 완성이 되기 전에 빠르게 이 치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고 뭐 지역의 과제이기도 하고 한 가정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 아빠들을 또 뭐 ADHD 자폐 이런 아이들을 많이 봐왔는데 사실 그런 아이가 집에 1명이 있으면요 부모님들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늘 그 아이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고 부부 관계도 안 좋아요. 싸워요. 아이 때문에. 엄마한테 나무래고 엄마는 왜 내 탓이다, 네 탓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평화가 그 없고 주로 이제 이혼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뇌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물리적인 손상에 의해서 어떤 장애를 갖거나 병을 갖거나 그런 거 이외에는 저는 대부분의 문제를 다 뇌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제가 그동안에 쭉 공부해 왔던 건데요. 이제 아이들의 주의 산만, 그다음에 게임 중독 이런 것들도 다 중독 이것도 뇌의 문제입니다. ADHD, 뭐 틱, 자폐 공부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 안 오르는 거는요. 그 엉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뇌의 문제입니다. 뇌 신경 시스템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기존의 정보와 융합을 하고 또 그거를 새로운 학습으로 저장을 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뇌에서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진짜 잘하는데 1등 못했다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한 애도 또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뉴스를 접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기 충동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자기 충동 제어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들 자살하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중장년 성인들의 경우에는 요즘에 우리나라 불면증 환자가 약 650만 명, 700만 명 정도 됩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치료를 안 받고 있어도 계속해서 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우울하신 분들,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제 사회 부적응, 범죄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어르신들의 이제 치매나 기억력 저하. 제가 뭐 시간이 많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어르신들의 치매나 기억력 저하도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세타파라고 하는 뇌파가 지나치게 높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느린 뇌파, 졸릴 때 나오는 뇌파가 낮에도 늘 나와요. 활성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늘 졸려요. 그러니까 잠깐 어디 앉아 있으면 졸고, 그다음에 누구 어디 강연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 10분 있다가 졸고, 그래도 잠은 또 일찍 들어요. 뭐 9시나 10시 돼서 일찍 자는데 새벽에 깹니다. 2시, 3시. 근데 다시 잠을 못 들어요. 이런 생활이 일상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라이프 사이클이 반복이 되다 보면 그 사람의 주된 뇌파 활동 리듬이 4에서 7Hz의 세타파 리듬이 됩니다. 그러면은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는 굉장히 빠르게 올 수가 있는 거죠. 뭐 잠 못 자거나. 그러니까 모든 뇌건강 문제는 수면하고 아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수면하고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라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이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보험제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한 16, 7년간 뇌 공부를 하면서 또 스포츠 의학을 하면서 한 장에 요약한 뇌건강 문제의 원인들입니다. 태중의 환경, 엄마가 임신했을 때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느 지역에서 살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전적인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성장 환경에서 뭐 가족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또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뇌를 구성하는 데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경험이나 학습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 그 아이의 뇌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오랫동안 학습하면서 뇌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세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갓난 아기 때 막 태어나자마자 갓난 아기들 울고 태어나잖아요. 울음을 탁 터뜨리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갓난 아기라도 하루 16시간 이상은 깊은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잠을 깊이 못 자고 잠깐 자다 깨고 자다 깨고 자다 깨고 하루에 우유를 10번 이상 먹는 갓난 아기들은요. 뇌 발달에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수면과 아이들의 뇌 발달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못 자는 아이들은요. 뇌 발달도 느릴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거, 그다음에 창의적인 거, 기억력, 뭐 정서 발달 이런 모든 것들이 감정도 그렇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갓난아기 때 잠을 잘 못 자고 보채는 아이들, 계속 보채고 우는 아이들, 물론 밤낮 바뀌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보다 더 넘어서서 잠을 깊이 못 자고 자다 깨고 계속 보채는 아이들은 반드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로 운동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면은 그 기는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옛날에 그 유모차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한 5개월 정도만 돼도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지가 발로 이렇게 가고 그런 아이들 중에는 기지 않고 바로 서고 걷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아마도 유모차를 많이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기는 단계를 생략한 아이들 중에 발달장애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ADHD. 제가 지난 일요일 날 LA에서 온 이제 그 발달장애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이 할머니하고 같이 상담을 해봤는데 역시 똑같아요. 엄마가 출산을 할 때 난산을 16시간 이상 진통을 해서 낳고 그때 이미 아이는 뇌 기능에 산소가 공급이 덜 되기 때문에 뇌 세포가 많이 그 성장을 못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기능 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불가역적이라고 하죠.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기능 운동 단계를 생략한 아이들을 그리고 수면에 문제가 있었던 아이들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기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적절하게 처방을 해서 운동 강도 60% 정도로 해서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가지고 운동을 하면
그리고 저는 추천하는 운동이 축구 같은 그 공으로 하는 운동이요. 감각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적절하게 행동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운동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처럼 하는 게 아니고 공이 어디서 날라오면 이거를 보고 내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받는 것도 다 뇌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자기 자세를 취해서 공을 받는 것이고 그걸 누구한테 주는 것도 내 발의 방향, 근육의 움직임 이런 거 조절을 해가지고 공을 차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과 운동 기능을 적절하게 잘 발달시킬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축구 같은 구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제 운동뿐만 아니라 근육 발달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등산 같은 거를 좀 많이 하라고 권하고 특히나 수면 문제는 가난하기 때부터 수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엄마들은 우리 애 잘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뇌파 검사 해보면요. 잠 못 자고 뭐 시간적으로는 충분한 잠을 잘지는 몰라도 중간에 깨거나 또 이런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또 의사들도 잘 간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금속 문제입니다. 예. 의사들이 운동에 대해서도 잘 얘기 안 한다고 해요. ADHD 애들 가면 검사해가지고 그냥 약 처방해주고 그걸로 땡깁니다. 근데 약을 먹지 않고도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서 대학 가고 그런 아이들도 꽤 있고요. 제가 코칭해준 그런 아이들 중에는 그러니까 약 먹는 순간 이 아이는 환자가 되는 것이죠. 약을 먹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요법으로 운동요법, 영양요법, 그다음에 중금속 해독요법, 그다음에 수면요법 이런 여러 가지 요법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내 건강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연치유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맨발로 땅이나 모래나 약간의 크기가 크지 않는 자갈길 이런 것들을 걷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호연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자연에 가서 크게 소리도 지르고 넓은 세상을 보고 근육을 크게 움직이고 맨발로 이제 걷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정말로 저는 뇌 건강을 회복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체 활동은 곧 뇌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영양, 중금속 해독, 수면을 잘 취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뇌 기능을 정상화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요. 제가 이제 뉴로 피드백만 가지고 맨 처음에 설계했던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본사에서 시스템 개발을 해가지고 뇌파 측정기와 뇌파 분석 프로그램, 뉴로 피드백 훈련 프로그램 이런 걸 개발을 해가지고 교육원장을 전국에 250명 정도를 이제 선발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중에 한 30명 정도는 이제 위촉을 했는데 그때 당시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코로나 오기 전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투자를 좀 할 테니까 영업권을 달라 해가지고 뭐 그러자 뭐 나도 개발하기 바쁘니까 했는데 그분이 몇 달 한 7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계약 유보 실적이 전혀 없으니까 그때 사실 몇 개월간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원래 제가 전략을 나름대로 저도 이제 뭐 대기업에서 근무했고 그다음에 제가 전략을 잘 수행을 해서 키롱이라고 하는 태권도장 프랜차이즈는 2년 만에 1250개 도장 감행하는 그런 성과도 이뤘는데 이거는 제가 1차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원장 모집을 하다가 중지했어요. 그리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또 개발 요구가 계속 있다 보니까 개발하고 뭐 또 납품하고 뭐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마케팅을 제가 제대로 지금까지 실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구철 회장님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많고요. 내 생각이 굉장히 좀 좁았다. 그리고 크게 보지를 못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장은 각 지역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전문가 상담센터 원장이나 학원 원장이나 그다음에 유치원 원장님들 뭐 약국 병원 이런 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센터나 약국이나 이런 데서 뉴로 피드백도 하지만 뇌파 상담도 하지만 또 렌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원격으로 제어가 되고 자동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접속을 해서 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전문가한테 바로 들어옵니다. 데이터가. 그러면 집에서 검사를 해도 전문가가 자기 사무실에서 그 사람의 뇌파 특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훈련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하는 사람은 검사하고 자동 훈련하고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전문가하고 상담을 통해서 훈련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밖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제가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누가 지금 뇌파 검사했다라고 카톡으로 오면 제자리에서 바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있는 문제점들 분석하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훈련 프로세스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자동으로 훈련만 하면 되는 것이죠. 훈련만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훈련 데이터가 자동으로 다 들어옵니다. 저희 시스템에는 엄청나게 많은 뇌파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로 쌓여 있습니다. 뇌파 검사한 데이터 수만 건이 쌓여 있고요. 뇌파 훈련했던 데이터들도 수십만 건이 쌓여 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연구라든가 개발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원격 제어 자동화 시스템인데 서버로 모든 데이터들이 들어오거든요. 뇌파 검사를 자동으로 진행하고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원터치로 자동으로 훈련을 하고 모든 훈련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가 쌓여 있고요. 일반용과 전문가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게 이 투 채널 헤드밴드 착용으로 뇌파를 측정할 수 있고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검사를 하거나 훈련하는 이런 투 채널 장비가 있고 이 전문가용 장비는 이마뿐만 아니라 이 머리카락 속에 전극 풀로 붙여가지고 뇌파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측정하는 수천만 원짜리 장비를 보면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한 100개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8개 되는 것도 있고 4채널짜리도 있는데 그런 건 굉장히 수천만 원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고 저렴한 금액으로 도입을 해서 센터나 조그만 약국이나 그다음에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투처널 전문가용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뇌파로 제어하는 왕구는 컴퓨터로 하는 뉴로피드백 훈련이 굉장히 지겹고 따분하기 때문에 자기 뇌파로 이렇게 로봇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로봇이 언제 움직이냐면 역치 상태, 그러니까 뉴로피드백 훈련 상태가 됐을 때 저게 움직이는 겁니다. 요건 아직 제가 출시를 못했어요. 개발만 해놓고 자금이 좀 확보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의 센터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개발한 게 이제 뉴로 옵티마라고 하는 컴퓨터 없이 뉴로피드백 훈련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비를 개발했고요. 자, 이게 뇌파 분석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미국에서 누가 검사해도 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검사 분석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로 뇌 발달 그리고 어른들의 노화 정도를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안정적인지 또는 불안정한지 평가가 됩니다. 특히 수면 문제가 다차원으로 평가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수면이 문제가 있는지 최근에 좀 잠을 못 잤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통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신체가 얼마나 건강한지도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산만한지 자원의 균형이 얼마나 밸런스가 잘 맞는지 우리가 자원의 균형이 안 맞으면요 대부분의 언어장애, 청각장애 못 듣는 거 말고 이해를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자원의 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동 성향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이고 아주 신중한지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고요. 정서 성향이 우울한지 명랑한지 육체적 스트레스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높은지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이나 학습이나 일 처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가 되죠. 이걸 제가 센터나 학원이나 이런 데 이제 공급을 합니다. 건당 얼마씩의 비용을 받고 공급을 하면
상담센터 같은 데서는 이제 요걸 가지고 1시간 정도 상담하는데 15만 원 정도 받습니다. 요 검사 분석지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딱 요약을 해가지고 2장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건데, 요건 누가 활용하려면 한 하루 정도의 교육만 받고 뇌파나 뇌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어도 이 뇌파 결과지에 대한 해석은 좀 짧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냐면 뇌 건강 관련 식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걸 요즘에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품을 먹거나 또는 어떤 건강 기구를 사용을 했는데 사용하기 전과 후에 뇌파를 비교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들리는 얘기로 매출이 7배가 오르더랍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10사람한테 설명을 해도 한 사람밖에 안 샀는데 요즘에는 한 7명이 산다는 얘기죠. 얼마나 그 파격적인 매출 증대 효과겠습니까? 그러니까 뇌파는 우리 뇌에서 발생하는 생체 신호거든요. 그 생체 신호가 건강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의 실습 교재 장비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따로 제가 뇌 관련 뭐 석사나 박사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시스템이 나온 지 한 2018년부터 나왔으니까 한 6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한 20여 편 정도 논문이 나왔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활용한 논문이 학위 논문이 한 8편 나왔고 학술 논문이 한 12편 나왔는데 그중에는 SCI급 논문도 있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뭐 대학 교수님이 저희 장비를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우울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시켰더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게 SCI급 논문에 나왔습니다. 훈련은 저희 시스템을 하고 뇌파 검사는 24채널인가 그걸로 검사를 해가지고 뇌파의 변화가 있었다. 실제로 설문조사해 보니까 우울증이 감소했다. 이런 이제 논문이 있고요. 뭐 특허 이런 게 몇 건밖에 없습니다. 자격증 제도를 또 운영합니다. 뇌교육 상담사 뭐 이런 거, 브레인 코칭 지도사. 제가 오래전부터 개발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인데 그걸 조금 더 확장하자면 사실 컴퓨터 앞에 일부러 앉아야 되고 조작을 해야 되고 한데 컴퓨터 없이 헤드밴드 자체만이 아니고 이 헤드밴드 자체만 가지고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제가 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떤 단점이 있냐면 뇌파 데이터 저장이 안 되는 겁니다. 헤드밴드만 착용 훈련만 하다 보면. 그런데 그 단점을 해결하고 컴퓨터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스마트폰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태블릿도 컴퓨터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 윈도우 기반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지만 안드로이드와 iOS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1억 넘는 이제 견적을 받았는데 어느 다른 업체에서도 더 저렴한 좀 견적을 받았어요. 근데 마침 제가 경영 개선 지원 사업, 그 정부 지원 사업에 이제 저 선정이 돼가지고 자금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부터 개발에 착수하면 뭐 추석 전후로 해서 이게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완성이 되면 요즘에 이제 학원들이 태블릿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학원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시스템 너무 좋은데 자기들 시스템은 태블릿에서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1000개를 주문하겠다. 물론 한꺼번에 1000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50개, 100개씩 이렇게 주문할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있고 기존에 저희 사용자 중에서는 폰이나 태블릿에서 작동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마침 이번에 정부 지원 사업 선정도 됐고 해서 빠르게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늦어도 한 10월까지는 개발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하면 휴대성도 용이하고 통신사하고 제휴를 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영재폰 요금제로 해가지고 가입할 때 영재폰 요금제에 가입하면 데이터도 많이 쓸 수 있고 뇌파기기도 한데 지급을 하고 그래서 본사에서
초기에 세팅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원격으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학교나 학원의 공급이 용이합니다. 어, 사이버 교재라고 합니까? 아이들한테 태블릿이 지급이 돼서 사이버 교과서가 아마 내년부터는 일부 학교에서 시행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도 쉽게 우리 시스템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빠릅니다. 중국은 이제 뉴로 피드백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뒤처져 있는데 자기들이 확보한 지식 수준에서 굉장히 빠르게 사업이 활성화 되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학급 전체 학생들이 뇌파 측정기를 착용하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유 저걸 어떻게 뉴로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잠깐 겉보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확산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로 옵티마 좀 소개를 잠깐 드리면 이제 5분밖에 안 남네요. 뉴로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맹인들이 이분들은 컴퓨터 화면을 못 보는데도 불구하고 맹인들이 굉장히 빠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불면증인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잠 못 잤는데 한 3번 훈련하고 나서 잠 잘 잡니다. 그래서 컴퓨터 없어도 소리만 들어도 이 뇌파 훈련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저희 시스템이 일부 학교의 위클래스 이런 데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도 뉴로피드백 훈련 효과가 있으면 컴퓨터 없이 그냥 소리만 들어도 훈련이 되는구나 라고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이제 뉴로 옵티마라고 하는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헤드밴드 자체만으로. 대신에 누구나 똑같은 훈련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알파 훈련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SMR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베타 훈련 필요하고 뭐 자궁 밸런스 트레이닝 필요한데 사람마다 자기한테 필요한 프로토콜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프로토콜이 누구한테나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뉴로피드백 훈련 장비들은 사실 그중에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밴드 착용하면 이어폰을 끼고 있죠. 그리고 여기 귓볼 정극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원을 켜면 여기에 불이 깜빡깜빡 거리다가 여기 훈련 모드거든요. 이게 까만 점 하나가. 그래서 모드 버튼을 누르면은 훈련 모드를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의료용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 가지고 인체 무해하고 여러분들 뇌파 장비를 보면 시중에 플라스틱으로 된 장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뇌파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알고리즘도 이렇게 작성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플라스틱 제품이 미려하긴 합니다. 멋있어 보이죠? 근데 문제는 자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파는요, 뇌파 측정할 때 자파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문 장비를 쓰는 겁니다. 근데 시중에 있는 헤드밴드 형태는요, 대부분 다 금속 전극, 특히나 금도금이라는 전극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금이 전도성이 좋기는 해도 이게 이제 그 착용을 할 때 어떤 상태에서 착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을 할 때마다 착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플라스틱 장비들은요, 자파가 많이 들어가고 두상에 잘 접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두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보면 두상들이 다 다릅니다.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짱구 머리는 요만합니다. 여기에 큰 플라스틱 이런 거 안 맞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걸치게 돼 있는 뇌파 장비도 있는데 단단히 조이지 않고 걸치게 돼 있는 장비도 있는데 이거 완전히 자파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알파 모드는 뇌 휴식 이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SMR 모드는 이제 주의 산만. ADHD 애들은 주로 SMR 모드로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알파 훈련 시키고 그 다음에 30회 정도 하고 난 다음에 SMR 모드를 시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자동으로 AI의 안내에 의해서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전원을 켜고 훈련 시작 안내 자파가 들어오니까 다시 착용하세요. 뭐 이렇게 자동으로 안내를 합니다. 백색 소음 들려주고 안내 음성 들려주고 30분 동안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훈련할 때도 움직이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파가 발생할 때마다 얘가 자동으로 안내를 해줘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면 훈련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그래서 1차 생산부는 다 판매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조금 마케팅이나 영업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최근에 제가 좀 대호각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한 제품만으로도 프랜차이즈 사업이 충분히 가능한데 기왕에 참았으니까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작동하는 이 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본격적으로 제가 마케팅을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개발된 제품도 이거 시리즈화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 계열화할 수 있는 거죠.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수면 전용, 주의력 향상 전용, 그다음에 뭐 집중력 전용, 우울 전용 이렇게 이 헤드밴드 안에 다 프로세스를 넣어놔가지고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안드로이드, 블루투스, 안드로이드 개발되면 이렇게 관리 프로그램을 자동이 저장이 되는데, 뉴로 옵티마도 이 안에 블루투스 송신기만 집어넣으면 또 이렇게 관리 프로그램에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도록 하거든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뭐 제 나름대로 유통 라인이 있는데, 대형 거래처 위주로 이제 유통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는 센터 코드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한 65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저희 브랜드의 프랜차이즈화를 아직까지 안 시켰거든요. 저는 조건 없는 사용을 지금 다 하도록 그냥 프리하게 내주고 있는데, 정책을 만들어서 요금제, 요즘 구독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정기적인 어떤 고정 수입을 좀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원장 모집을 30명에서 멈췄는데 이걸 앞으로 확장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별 총판 제도, 어제 어떤 손님이 왔는데 학습 분야에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이고 저하고 한 3, 4년 교류했던 분인데, 제가 안드로이드 제품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개발된다고 하니까 이제 학원에 자기가 영업할 수 있겠다. 조건은 자기가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통신사하고 마침 제휴 중인 저희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 아이템을 권할 수가 있겠다. 안드로이드로 되면. 그래서 그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리 안 들립니다. 소리 안 들립니다. 소리. 회장님 소리 안 들립니다. 예, 제가 음성으로를 저도 들어서 음성으로 자파가 안 들어가도록 음성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네네네. 저는 네. 이걸 보면서요, 네. 가슴이 막 뛰었어요. 네. 우리 여태까지 지금 우리 그 공장과 관련한 부분 쪽에 있어서의 그 부분이 CPS라고 그랬거든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이런 부분 쪽을 했었는데 이거를 사이버 멘탈 시스템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봤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우리 이쪽 보면 HCI라고 그래서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얘기 많이 했는데 이거를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있고요. 네. 그럼 마윈이 얘기했었던 그 데이터 시대가 왔었는데 여태까지는 피지컬 데이터 하느라고 사실은 바빴거든요. 네. 멘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한 이 부분의 신기원을 이룩할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요. 또 제가 느낀 부분이 요번에 2024년도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AI가 거기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표현하라고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아, 나오는데 최근에 네. 뭘 얘기가 나왔냐면은 자기네들의 개발 방향을 네. 맥락, 컨텍스트와 액션, 행동과 개인화, 퍼즈널라이즈드 관련한 부분 쪽으로의 개발 방향을 잡았어요. 이게 딱 지금 오늘 얘기하신 부분이 딱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네. 우리 애플의 개발 방향하고 맞아서 네. 이 멘탈 부분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 기술 독립군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하게 접점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네.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사후의 문제점 그 청년
노인 그 중장년의 문제가 이 부분이 뇌의 문제서부터 잡지 않으면은 이게 절대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네. 오늘 이제 채팅 온 부분을 제가 일단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 우울증이나 김영인 박사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우울증이나 ADHD 환자들의 뇌파 데이터셋이 있으신가요? 네. 데이터셋 학습을 통해서 뇌파를 예측하여 진단할 수 있나요? 비접촉식 뇌파 측정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우울증이나 ADHD 환자들의 뇌파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학문적으로 임상적으로 우울증인 사람들의 뇌파 특성은 다 정의가 돼 있습니다. 폐하시 뇌파 특성 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건 우울증이고, 그 다음에 저희는 증이라고는 얘기 못하죠. 저기 의사가 아니니까. 근데 우울한 사람들의 뇌파 특성은 정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저기 뇌파로 읽을 수가 있고, ADHD 환자들 데이터도 사실은요, 요즘 들어서 이제 학원에 뇌파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지만, 원래 뉴로피드백은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될 때도 ADHD 아동들 치료 용도로 주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들은 이거 사용을 기피했죠. ADHD 애들, 문제 있는 애들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기피를 했었는데, 요즘에 점차 뉴로피드백이 뭐 문제 있는 아이들의 뇌기능을 개선하는 쪽도 활용이 되고는 있지만, 일반 학원에서도 점차 활용 용도가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접촉식 뇌파 측정기는 어 글쎄요. 뭐 저는 이제 보지를 못했는데 어 원리는 그렇습니다. 뇌파를 측정한다는 것의 원리는 뭐냐면, 뇌파라고 하는 것은 뇌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이 이루어질 때 그 중간에 시냅스라고 하는 틈이, 조그만 틈이 있거든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그 시냅스라고 하는 그 틈이 있는데, 그 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다음 세포 수상돌기에서 그게 흡수가 되면서 정보가 전달이 되면서 뇌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얼마나 미약하냐면 100만 분의 1볼트의 굉장히 미세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뇌파를 측정하려면은 아주 미세한 100만 분의 1볼트의 신호기 때문에 대부분의 뇌파 측정기가 증폭기를 사용을 합니다. 앰플리파이어. 저희 시스템에서는 한 번만에 뻥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잡파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시중에 있는 다른 뇌파 측정기들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하모닉 노이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모닉 노이즈. 기본적으로 잡파도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신호가 원신호 대비 굉장히 적거나 또는 지나치게 많거나, 또는 하모닉 노이즈가 전후 5Hz에서 50% 정도 발생하는 그런 뇌파 측정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비접촉식은 제가 추측하건데 아마도 뭐 원적외선이라든가 아니면은 거의 그 뭐 fMRI와 같은 어떤 효과가 있는 뭐 그런 걸 사용해서 뇌파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비접촉식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뇌파를 감지를 하긴 하는데 팔뚝에다 뭘 차가지고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확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서울에 있는 모 한의원에서 그걸 프랜차이즈화 사업하려고 했는데 아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 도입을 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어떤 상관성, 뇌파 발생과 여기 근육의 움직임의 이 상관관계를 서로 비교해 보다 보면 이쪽에서 움직임이 뇌파 어느 수준일 때 뭐 이런 신호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상관성 분석을 통해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접촉식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접촉부터 가면서 비접촉으로 하고요. 자, 이제 예. 요번에는 우리 차석근 대표님이 협업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서 자료를 주셨는데, 차석근 대표님이 요 얘기를 좀 먼저 설명을 한번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최근에 그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그 스탠퍼드 대학교의 이진영 교수가 그 발표하는 내용을 좀 들었어요. 어, 거기서 이제 뭘 연구하냐면 이제 브레인 디지털 트윈, 아까 뭐 정 회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거를 연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는 굉장히 그 NMR CT라던가 이런 고급 장비 가지고 이제 뇌파 측정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다가도 임상 실험하고 예.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은데 음, 일단 지금 우리 이 박사님이 개발하신 거는 그냥 일반 제너럴한 그 데이터를 맞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네, 하는 네, 거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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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런 데 거하고 이렇게 좀 제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빅데이터 정보예요. 그러니까 네. 아주 정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아, 정보고 지금 우리 이 박사님이 하시는 거는 스몰 데이터, 즉 다시 네, 말씀드려서 리얼타임 데이터. 어, 네, 그렇게 우리가 요새 그 공장도 아까 그 디지털 트윈도 말이죠. 네. 잘 모르는 선무당들이 막 그 빅데이터가 뭐 모든 걸 다 해결한다는 식으로 음, 얘기했다가 데이터 댐 뭐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지금 쭉 들어갔거든요. 이 네, 이유가 스몰 데이터에 대한 다시 말씀 리얼타임 데이터에 대한 똑바른 그 인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네, 공장도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뭐 몇 조를 투입을 했거든요. 이 네, 댐에다가. 근데 네, 지금 아무것도 못 해요. 네, 데이터 호환성도 없고. 예. 그래서 한번 이쪽에 계신 분들 발표를 제가 듣고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네. 저기 어, 우리나라 그 대학교들하고도 굉장히 뭐죠?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지금 아주 초기 단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이 박사님도 아니, 필요하면 링크드인에 들어가면 여기 이 박사 저기가 다 나옵니다.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여기 제가 보냈어요. 이진영 교수. 이진형 교수. 예, 예. 예. 제가 여기 저기 그림에 전부 그 내용들 보내놨습니다. 예, 예, 제가 보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거 한번 보시고 네. 만약에 컨택 포인트가 필요하시면 링크드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예. 예, 이진영 교수 치면은 그 컨택 포인트 다 나와요. 그래요? 예, 예. 그러시면 한번 접촉을 하시면 네. 아마 이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스몰 데이터. 네, 굉장히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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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예, 예. 데이터와 빅 데이터. 여기서는 이제 빅 데이터 하는 거니까. 예. 예, 그런 그, 것들을 한번 이렇게 융합하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예. 육제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요. 예. 예, 예. 그 그런 좋은 관점에서 정보,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나온 김에 그냥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것들하고 이거하고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아는데 김주환 교수라고 연세대학교의 교수인데 예. 내면 소통이라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 뭐야 자기 마음을 컨트롤 저기 우리 사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예,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거를 과학적으로 쭉 뇌과학으로 푸는 사람인데 나중에 네. 유튜브에 가서 김주환 교수라고 그래서 김주환 교수님. 예. 김주환. 예, 예, 예. 예, 그래서 한번 치시면 내면 네. 소통입니다. 내면 내면 소통. 소통. 예, 우리 정 교수님이 사실 회장님이 저한테 준 책이 네. 어웨니스라 그래가지고 그 책 저자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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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이제 어떤 뭐 기구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운동이라던가 이런 걸 예, 예, 이용해서 예. 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음, 그 사람들은 이제 전투 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걷기 조금 걷기. 빠른 속도로 걸으면서 지금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네, 네. 그걸 네. 과학적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놨어요. 예, 예. 템플릿식으로. 그래서 한번 예. 그 이 박사님이 만드신 이 데이터 수집기와 네. 그 데이터와 그거와의 상호 연관관계 이런 네. 것들을 보시면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네. 짧은 지식으로 제가 그냥 이렇게 아유, 말씀드리고 아닙니다. 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아까 그 이제 맨 처음에 그거를 나왔던 이용을 해서 예. 공장 쪽에 예, 우리 공장 쪽. 이 투자의 심리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스마트 공장 이거 하다 보니까요, 개도 소도 다 해요. 산방제 예, 막 해가지고 예, 지금 뭐 솔직히 여기 우리 컨설팅 많이 하시는 분들도 그 얘기에 동조를 하실 것 같은데 그 돈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결과가 별로 없어요. 네, 예. 그게 다 심리적인 부분과 연관이 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아, 어, 우리 그 배경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해가지고 네, 이런 부분들하고 좀 연계성을 좀 찾는 노력 그런 네.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유,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우리 김재학 대표님이 치매 개선에 어떻게 영향이 있느냐고 여쭤보셨어요. 치매 개선에. 예, 치매도 이제 제가 뭐 뇌파 측정 시도라든가 뭐 나름대로 뭐 경험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치매가 중증인 경우에는 무엇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중증인 경우에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경도이고 어, 하는 분들은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치매도 역시나 저는 뭘로 접근을 하냐면, 물론 뇌파 특성이 있어요. 치매 환자들의 뇌파 음, 특성은 당연히 뇌파 특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세타파라고 하는 뇌파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그 사람마다 고유한 주파수 리듬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에는 눈을 감았을 때에 10Hz 정도에서 높게 나타나야 됩니다. 치매 환자들은요, 7Hz, 6Hz, 5Hz에서 높게 나타나요. 이런 분들은 거의 낮에 깨어 있어도 거의 반수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반수면 상태, 우리가 자고 있는데 누구 소리 안 들리잖아요. 예. 그리고 또 각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각성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상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치매가 염려되신 분들은 일찍부터 뇌 건강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증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음식, 운동, 그 다음에 수면은 뉴로피드백 이렇게 다양한 차원에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저기 아까 그 뇌 건강 저 뭐야 톱니바퀴 돌아가는 장표 잠깐 좀 돌려봐 예, 주실까요? 예, 예, 막 빙빙 돌아가는 걸로 예, 한번 예, 보여주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표라고 예, 생각해요. 중요한 장표입니다. 예, 씨앗이 열매예요. 예, 시작이 끝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태중 환경, 유전, 성장 환경, 가족 관계, 경험, 여기서 지금 전부들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 자살이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문제가 운동과 영양과 수면과 중금속을 통해서 뇌 네,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예, 부분이 되지 않으면은 전부 예, 다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네, 우리가 앞으로 좀 굉장히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우리 애플과 구글은 웃고 있어요. 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챗 GPT고 뭐 아무리 나발 떨고 그래도 그건 알고리즘이고 이런 부분인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애플과 구글이거든요. 네, 그거는 결국은 피지컬 데이터고 사람 관계 SNS 데이터일 뿐이에요. 네, 멘탈 데이터 가지는 부분을 우리 이어비 대표님, 박사님하고 우리 기술 독립군하고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해주신 우리 이어비 대표님은 잠깐만요. 여기 예, 뭐 채팅에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돼 이거 있어요. 네. 네. 어 국방 활용에 코멘트 기회 주실 수 있나요? 김용인 박사님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아쉬운 게 이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예, 기회를, 손을 들은 건데, 예, 네. 예, 예. 아, 예. 이제 제가 현역들을 그 국방 AI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아, 근데 네. 지금 맨 앞에 얘기는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네, 네, 네. 병사들용으로 지금 네. 뇌파, 뉴로 옵티마를 이제 해보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물론 뭐 관리 사병을 주의관이 그걸 태우겠다 이런 개념으로 뭐 하면 네. 그래도 뭔가 그 문제 해결에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제 간부들 중에 네, 이번에 이제 저희 이제 해군 소령이 한 분이 네. 배 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뭐 우울증 가기 전인데 예, 부대 관리에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지 예, 그거를 지금에는 그 음성 데이터 예, 그러니까 말하는 거를 갖고 분석을 할 수 있대. 평상시 얘기하는 거고 얘가 이제 일종의 꾀병 부리는 거하고를 구별할 수 있다는 이제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해서 논문도 쓰고 뭐 어, 이제 그놈을 네, 사업화해 보겠다고 이제 저한테 그 음, 프로젝트를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네, 그거는 떠나서 지금 이 뉴로 피드백을 가지고 네, 국방에 네, 지금 관심사병이든 아니면 뭐이 관심 간부든 이런 데에다가 뭐가 사업을 하시려면 제가 예, 말씀드리는 거는 예, 지금 그 해군 소령이 이 음성만 갖고 했을 때의 네, 정확도가 자기는 현재는 한 65%인데 예, 그러니까 10명을 이제 그 데이터를 갖고 저기를 하면 네, 6명 내지 7명을 맞출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그놈을 90%로 올리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지 각 기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네, 뭐 수십 테라가 되는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심사도 하고 뭐 평가도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기 이 박사님이 하시는 거에 뉴로 피드백을 장차 네, 아까 이해하신 데이터 많은 거 좋습니다. 어딘가 데이터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걸 수집해서 네, 정제해서 뭔가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게 하는 예, 그 일종의 이제 데이터 학습. 예, 거기에 이제 뭐 모델도 있어야 되고 일부 이제 뭐 그 의료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이제 복잡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으로 뭔가 연구 개발 쪽에 투자를 하시면 네, 미래에 우리 이제 뉴로 옵티마가 발전할 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네, 국방에 제가 우리 결론을 좀 국방 안보에 내드리면 도움 이조미 주시는 박사님 부산서 올라오실 적에요. 중앙대학에서 김영인 박사님 한번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앙대학 계속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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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번 직접 만나셔가지고 예, 이런 예, 국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서로들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박사님은 100세까지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 비즈니스 아이템을 한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려서 네, 한분 한 분들이 이런 부분에 전부 있으니까 같이 우리 네,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